이걸 정부가 사들여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미분양을 사주는 사례가 있나요? 글로벌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 저도 굉장히 된통 당한 적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웬만하면 그쪽에 대한 투자는 솔직히 하라고도 말씀을 그래요. 안 드리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정말 스쳐가는 팩트도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 엄청난 인사이트가 됩니다. 기대되시죠? 자,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약간 여담이지만 예전에 MBC 개그맨 시험 보신 적 예, 있다고요? 본 적이 있습니다. 개그맨이 정말 꿈이셨어요. 꿈이었죠. 그럼 오늘 방송도 좀 개그맨처럼 재밌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네. 하여튼 인생을 좀 재밌게 살고 싶었고 지금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반 기업체 취직보다는 뭐 개그맨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예. 최근에 중국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중국 이야기, 예. 지금 생생한 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는데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걱정되죠. 뭐 중국 네.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네. 하더라도 역시 우리에게는 최대 시장이고 그럼요. 그렇죠? 여전히. 최대 소비처고. 네. 어때요? 지금 중국 경제 근황? 중국 경제가 최악은 좀 지났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전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의 경제까지 올라오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구나. 그래서 뭐 짧게는 한 5년, 길게 보면 한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제가 참 중국을 자주 다녔는데 제가 보는 중국과 현재 보는 중국은 너무 달랐어요. 제가 기존에 알던 중국인들의 소비 틀이 완전히 바뀌었을 정도로 네. 뭔가 불황형 소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소비 형태가 바뀐 게 아니라 아예 기존에 있었던 모든 소비 형태가 바뀌는 쪽으로 현재 소비가 예. 이루어지는 걸로 봤고 경제 구조도 그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와, 중국인들 하면은 우리 항상 큰 손, 그럼 맞습니다. 명동 와서 막 화장품 다 쓸어 담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불황형 소비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시그널을 보셨는데요? 현지에서?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보면 네. 일단 확실히 돈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는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특히 화장품과 관련된 소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큰 소비, 흔히 얘기하는 뭐 명품이나 아니면 예. 이런 소비는 거의 안 하는데 먹는 거 소비는 또 엄청나요. 먹는 거 이제 큰 돈이 필요치 않으니까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매운 거 먹으러 다니고 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네. 일단 중국은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가가 굉장히 낮아서 음식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중국에 가서 그 네. 맛집들 관련해서 줄을 많이 섰었고 현재 중국인들 중심으로는 일단은 돈이 없는 친구들은 돈을 안 쓰는 걸로 바뀌었고 쓰는 친구들도 뭔가 불황형 소비로 소비 형태가 바뀌었고 네. 동시에 지금 먹는 게 굉장히 유행이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명품 좋아하던 그 중국인들 네. 갑자기 불황형 소비하려면 그 사고 싶은 명품 못 사고 그럼 뭐 짝퉁 사나요? 어떻게 살아요? 실제 짝퉁을 네. 많이 사는 게요. 전 세계에서 아마 보통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네. 보통은 짝퉁을 안 사고 진짜를 많이 사고 혹시 짝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지하 경제로 들어가면서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이죠. 몰래 뭐 이태원대 가면은 맞아요. 예. 지하에 으슥한 데서 뭐 그렇죠. 사주고 그랬잖아요. 문 여러 개 열고 들어가고. 맞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이 짝퉁 상점들이 오히려 시내 전면에 나와서 영업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시내에 나와서 어디 골목에 있는 게 아니라 상가 중에서 제일 화려한데 네. 버젓이 이렇게 짝퉁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진도 좀 찍어 오셨던데 예, 보면서 맞습니다. 얘기해 볼까요? 예.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계인데 네. 그 시계가 보통 우리가 롤렉스라고 하는 시계인데 중국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릴렉스입니다. 아니 그래서 뭐 시계를 좀 뭐 유연하게 차나요? 뭐 그런 게 어떤 의미예요? 말입니다. 예. 보통 이제 이렇게 5손가락에 있는 게 손가락 표시가 네. 그 롤렉스인데 릴렉스라는 걸로 해서 일단 하는데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타겟이 누굴까?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중국이 지금 어떤 게 유행이냐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이제 도시로 여행을 오는 우리 옛날에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이 서울 여행을 온다든가 맞아요. 이런 식의 여행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시내 중심지에서 그걸 보고 그분들은 영어 잘 알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마치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싸게 샀다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자, 릴렉스고 또 지금 보니까 저거 뭐예요? 폴로? 저거 폴로인가요? 예, 가짜 폴로죠. 아마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장 짝퉁이 많은 상품이 폴로였었던 것 같아요. 폴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짝퉁들이 한 10개는 됐던 것 같아요. 얘도 가짜, 얘도 가짜, 얘도 와. 가짜. 일단 뒤에 폴로는 붙어 있는데 앞에 앞에가 철자들이 달라. 달린다든가 네. 아니면
폴로로 읽히긴 하는데 좀 철자가 달라서 네. 확실히 가짜인데 그게 시내 중심부, 우리로 얘기하면 명동 한복판에 버젓이 있어요. 그리고 상점도 되게 깨끗해요. 어떨까요? 사람들은 와 저게 진짜 폴로인가 봐라고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실제 폴로 측에도 연락해 보니까 전부 다 네. 가짜다라고 아유. 얘기를 하더라고요. MLBQ 저건 그냥 애교 수준인 것 같아요. 아, 애교 엄청난 애교죠. 예. 우리나라에서 간 MLB도 또 엄청 인기다 보니까 네. 예, MLB라고 하는데 실제 제대로 된 MLB는 아니죠. 또 뉴발란스는 또 N으로. 네,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하고 있는 신발 중에 하나가 뉴발란스거든요. 아. 지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발란스도 짝퉁이 한 7, 8 종류가 됐던 거예요. 근데 보통 짝퉁을 살 때는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지하에 들어가서 몰래 산다든지 약간 좀 민망해하고 드러나지 않길 바라잖아요. 저건 무슨 심리예요? 저렇게 대놓고 그냥. 원래 중국인들이 장사를 할 때 또는 아니면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뻔뻔함입니다. 아. 뻔뻔하면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민망해하면은 가짜처럼 보이지만 내게 진짜야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아시나요?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국인들 막 거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띡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중국인들이 타고 한국인들이 타면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반응이 다릅니다. 한국인은 마지막에 탄 사람이 미안해서 그렇죠. 내리는데 내리죠. 중국에서는 배짱 없는 사람이 내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 뻔뻔하게 거기 서 있고 마지막에 탄 사람이 아니라 배짱 없는 사람들이 내리는 게 중국의 문화다라고 보통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중국 경제 단면, 불황형 소비. 그렇죠. 뭔가 좋은 건 사고 싶어요. 좋은 건 돈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여길 가 보니까 이 좋은 걸 싸게 파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게 가짜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겠죠. 이사님도 좀 몇 개 사오셨어요? 저는 가짜를 사면 그런 건 안 사고요. 예, 보통 가짜를 사도 괜찮은 것들이 뭐냐면 짝퉁 이렇게 가게들 가보면 네. 옷이 있어요. 옷? 예, 예를 들면 네. 골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근히 품질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싼데 해서 네. 제가 이런 말 드리면 부끄럽지만 중국의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에 상하이 과학관이란데 뭐 중국어로 하면 상하이 커지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지하에 짝퉁총들이 형성돼 있거든요. 하도 자주 갔더니 거기는 상점 제 대표하고 되게 친구가 돼가지고 가면 뭐 그냥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나중에 네. 그 연락처 좀 살짝.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중국 경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일단 부동산 네. 상황을 보는 게 가장 네. 정확하잖아요. 맞습니다. 워낙 중국은 이제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해온 경제여서 뭐 비구 위안 사태 이야기도 있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좀 정리가 됐어요?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옛날에 일본도 그랬지만 네.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망가지면 어느 국가든 10년 내에 일어났던 국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 30년 넘게 걸렸고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얼마 전까지도 예. 돈을 찍어낼 정도였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 10여 년 정도 걸렸잖아요. 중국이 조금 다른 게 있다라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좀 다른 게 있다라면 첫 번째 다른 건 뭐냐면 중국 정부가 먼저 터뜨렸다라는 거. 다른 국가들은 곪을 때까지 곪아서 터뜨렸는데 중국은 너무 곪긴 했지만 어쨌든 정부가 먼저 터뜨렸다는 네. 게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하고 일본에 비해서 금융시장에 덜 다쳤다라는 거. 보통 이게 금융위기로 전이가 되면서 금융사들이 파산을 하고 네. 그래서 시장에 돈을 꿔주는 그런 신용경색이 되면서 위기가 굉장히 길어졌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터뜨렸고 또 현재 있는 은행들 다 국영은행들이잖아요. 예. 농업은행부터 해서 이런 은행들, 이 은행들까지 부실이 번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그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중국이 네. 또 공산당 중심의 어떤 맞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조금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자본주의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는 어쨌든 일어나는 기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다른 국가들보다는 짧을 가능성이 높아는 보이는데 제일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많았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흔히 얘기하는 유령주택들이 너무 많고 미분양. 그렇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미분양만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미분양과 관련해서 건설사들이 위험해지다 보니까 그 집이 다 짓지 않아지는 중국은 돈을 먼저 내요. 보통 이렇게 분양을 하면 예. 내가 먼저 중도금까지 다 내거든요. 돈을 다 냈는데 집이 안 지어지면 그 선분양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선분양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랑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중도금 있고 막 뒤에까지 가잖아요. 예. 여긴 바로 다 내는 구조로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중국은 또 건설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골조만 짓고요.
나머지 창틀부터 해서 모든 가구들이나 이런 건 내가 다 해야 돼. 벽지부터. 아. 우리나라는 다 딱 돼 있으면 내가 좀 혹시 뭐 이걸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예. 중국은 안 그래요. 뭐든지. 거기서부터 벽도 내가 페인트 칠을 다 해야 셀프예요? 되고 전부 다 셀프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소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중국의 소매 판매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게 건축 자재예요. 그다음에 창틀, 그렇습니다. 벽지. 예. 또 하나는 가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는 TV 같은 거. 내가 이사 가야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이 있어야 이사를 갈 네네. 거니까 요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중국은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요보다도 예. 이 현재 넘쳐나는 공급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이걸 정부가 사들여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미분양을 사주는 사례가 있나요? 글로벌 역사상 처음입니다. 어. 그래서 역시 이 공산당 체제를 우리가 자본주의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또다시 가지게 된 계기가 예. 됐는데 다만 규모가 문제죠. 현재는 물론 다 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유의미하게 뭔가 이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네.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 정부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큰 틀에서 정부가 직접 살 거고 네. 이거를 내가 이걸 가지고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만 나온 어. 상황이고 얼마나 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고 요거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시장에서 좀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 미분양을 사서 뭐 임대로 활용한다는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들이 네.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르게 전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왜냐면 일단 이미 지어진 집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준공 전 미분양이냐, 준공 후 미분양이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완전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다른데 예. 준공 전인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정부가 건설사들을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망하지 않게 하면서 지을 건 다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안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돈을 다 냈는데 중국 정부가 저렇게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함으로써 내가 집에도 못 들어가 그 돈을 다 날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현재 그래서 비구이안도 그렇지만 파산한 기업이 나오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미분양을 매입해서 활용을 해도 그게 뭐 일선 도시나 이런 데는 얼마든지 좀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3선, 4선 이런 도시에서는 뭐 미분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지 그럼요. 않을까요? 예. 그쪽은 사실 포기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1선이나 2선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은근히 잘만 되면 수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지만 서울에 산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은 호적 제도가 따로 있어요. 후커우 제도. 보통 우리가 호구제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어디에 호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상하이나 북경 정도의 호구를 가지고 있으면 대학 들어가는 데도 굉장히 유리해요. 예. 북경대나 아니면 상하이는 푸단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입학 정원의 상당 부분이 그 지역 주민한테 할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지 않은 학생들이 그 대학 들어가려면 거의 전국에서 1, 2등 해야 되는 거죠. 3, 4선 도시는 사실상 포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3, 4선 도시 때문에 상처가 더 곪은 거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걸 어떻게 수술을 잘해서 떼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왜 중국인들이 그런 불황형 소비, 그럼요. 민방할 수준의 그런 불황형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어느 나라든 네. 소비를 할 때 저도 공통적으로 느낀 게 집값이 오르는 나라가 소비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집값 많이 오르면 네. 사람들의 소비가 강해졌고 그렇죠. 부자들 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네. 중국은 더 했어요. 중국도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성장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단 집값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돈을 썼다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근데 아닌데 사실 우리도 네.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르면 당장 수중에 돈 없어도 합니다. 괜히 뭐 친구들 만났어도 그럼요. 내가 밥 살게 뭐 이러면서 돈 쓰게 되잖아요. 예, 그 심리 그게 지금 중국은 꺾여 그렇죠. 있다라는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불닭볶음면이 사실 뭐 미국 유럽에서 유행한다고 알고 있지만 중국에서 더 많이 팔려고 더 히트쳤던 거 아니에요? 실제 네. 매출 비중을 놓고 보면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는 중국에서 팔린 게 950억 정도 되고 미국에서 720억 정도 되니까 예. 현재 중국이 월등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중국은 그럼 원래 그렇게 잘 팔린 게 아니라 중국도 이번 분기에 191% 성장했고 미국이 250%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 크기만 보면 중국이 훨씬 더 네. 컸어요. 그런 걸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 놓고 보면 네. 여전히 중국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 음식료 대부분이 중국 매출 비중이 더 크다라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서두에서 이 중국 경제가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을 하려면 5년, 10년 걸린다라는 말씀 듣고 저 굉장히 좀 좌절이 되는 게 중국 펀드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계속 마이너스 두 자릿수인데 와 이거 언제 회복되냐 걱정인데요.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또 중국 경제하고 펀드는 조금 또 다른 그림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 자체가 네. 우선적으로 부동산이나 아니면 전체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 치더라도 나름대로 현재 수준이 바닥이라고 보면 더는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현재 키우고 있는 산업들 예를 들면 전기차 아니면 로봇, AI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관련 기업들의 사이즈가 커지면 네. 의외로 나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도 다녀왔고 중국에도 자주 다녀왔지만 미국에 있는 석학들하고도 얘기했었을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I, 로봇 아니면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일단 예. 큰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향후 시간이 지나면 네.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는 게 지금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I 하나만 놓고 보면 기술은 미국이 굉장히 유리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향후에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는 LLM이라고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맞아요. 언어를 많이 학습을 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겠지만 LMM이라고 해서 라지 멀티모달, 즉 사진도 학습하고 동영상도 학습하고 이러면서 경쟁력을 더 키워가는데 중국은 이와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동영상과 엄청난 사진을 학습할 수 있어서 유리한데 미국은 그게 안 돼요.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수집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개인보호 때문에 여긴 제한이 있는데 이 동네는 그게 없으니 네. 그러면 AI라는 게 더 많이 학습한 국가가 유리한 건데 시간을 두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로봇도 마찬가지인 게 현재 로봇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건 뭐냐면 기술은 우리가 위다. 근데 이분들도 공통점을 얘기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건 누구한테 들은 거냐면 테슬라의 휴머노로이드를 만든 옵티머스 연구원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어떤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느냐면 중국의 가격이 무섭다. 분명히 봐도 우리가 기술력은 조금 더 나은 건 맞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가격이 반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로봇을 사면 어디 걸 많이 살 거냐. 우리 당장 일단은- 식당 가도 그 맞아요. 서빙 로봇 그거 이런 다 거 중국 중국 산이잖아요. 거예요. 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베어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다 이미 중국산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로봇 만드는 기업도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거는 앞서 있지도 않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자율주행만 해도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내놓느냐 마느냐 지금 네. 되게 기로에 섰는데 이미 중국은 하고 있죠. 물론 미국에서도 웨이모라는 기업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중국 우한이나 북경이나 베이징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최근에 우한에 있는 기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한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 그렇죠? 일자리 예, 뺏긴다고? 일자리 뺏긴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반값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미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 로봇 산업 성장세도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중국이 로봇을 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원래 AI는 아니었었고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다 네. 보니까 그 인구 많던 대국이 줄어든 인구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하다가 계속 네. 개발해왔던 건데 이게 AI가 발전하면서 두뇌가 생기니까 예. 휴머노노이드를 할 수 있는 되게 유리한 조건에 놓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로봇 관련 뭐 ETF 이런 것도 요즘 좀 그렇죠.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건 상하이 증시 아니고 저 거창판? 맞습니다. 그런 그런 데로 데로 많이 가 있고 가죠. 예. 그래서 뭐 어디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중국도 나쁘지 않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전기차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말 훌륭하게 생각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도 중국의 비아디를 투자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제일 앞서 있었던 거죠. 굉장히 진심이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얘네는 당해서 지시라 그냥 하니까 그랬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기술이 좋아서 샀던 건 아니고 이거 아니면 차를 못 샀었어요. 중국에서는 일반 휘발유나 경유차를 사면 번호판이 안 나와요. 네. 근데 전기차를 사야만 번호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번호판에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강매당하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돼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일단 점유율이 커졌고 상하이 중심으로는 50에서 60%예요. 지금 돌아다니는 차. 예. 가보면 전기차가 아닌 걸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똑같은 걸 미국에 가서
그것도 전기차가 제일 많이 발달돼 있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보면 거기서도 여전히 전기차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네. 요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 투자는 여전히 두려운 게 정부의 한마디, 뭐 입김, 규제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한순간에 훅 가버리는 수가 있어서 사실 뭐 그것 말고도 알리바바 이런 사례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좋은 건 그들끼리 좋은 거고 또 향후에 이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미국 정부가 더 규제를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산업들 어떻게 할지 모른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이 이것보다 커질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혹시 중국의 수출길이 더 막혀진다라면 네. 사실 우리가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못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어이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은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정책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기업 실적이 온전히 반영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예. 거, 이런 데만 투자하라고 말씀을 그리고 드립니다. 다음 달 초에 다녀오시면 또 한번 중국 이야기 예, 좋습니다. 재밌는 예. 현지 스토리 또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